생산되는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산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두고서 앞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자는 그런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게 미국 바티아 부대표의 설명인 반면에요. 우리 측에서는 이 개성공단 문제를 여교의 가공 분야로 집어넣어서 추후에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미국 측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개성공단은 말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합의를 해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한미 간의 논란이 계속 불거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토론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생각 중인데요. 그리고 좀 한 마디 더 붙이면요. 어제 바티아 부대표가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김종은 그 수석 대표가 개성공단 문제가 그래도 조금 해결됐다고 하는데, 물꼬를 텄다고 하는데, 왜 미국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바티아 부대표가 김종은 대표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코멘트하기 좀 뭐하지만은, 분명하게 미국은 개성공단이란 말을 합의 안에 넣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권재영 특파원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워싱턴 쪽의 분위기를 들어봤는데요. 제가 원래 그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차례대로 다루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김종은 수석 대표께 그 부분이라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개성공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개성공단은 지금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깨끗하게 거기 있는 물건들이 다 이제 특혜 관세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딱 합의가 되면 제일 좋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개성이라는 지역이 마침 북한에 있습니다. 미국 간에는 아직 수교가 없는, 외교 관계 없는 그런 관계 있고, 외교 관계가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 통상의 문제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예. 개성공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개성공단이라는 말을 쓰긴 썼습니다만은, 특위에서 보고할 때도, 누차, 이것은 역외 가공의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는 그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된 사항은 그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그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지역을 어떤 조건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를 해나간다. 예. 이런 것이 합의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티아 부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티아 부대표는 이제 개성이라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실제로 합의 문안에 개성이라는 말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한반도의 역외 가공 지역의 지정의 문제 이렇게 이제 문안이 정리가 돼 있죠. 예.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개성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어디도 역외 가공 지역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협상의 문제가 바로 저런 겁니다. 우리의 협상, 아까 그걸 김 대표께서 이해를 못 하신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지금 130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가 갖고 있는 국가가 앞으로 무역수지를, 흑자를 줄이면서까지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우리가 체결하겠다. 여기에 혹시 우리가 협상력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만약에 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130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로 그냥 가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협상단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가면서 체결하는 것이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저렇게 큰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간다면 제가 아까 마늘의 협상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협상력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문제가 심하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를 우리가 방역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 안 하겠다. 그럼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라든가 이런 거를 갑자기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협상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협상 조문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것이 저희의 협상력을 최대한 시켜서 협상이 끝나고 나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지금 벌써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협상력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협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송 의원께 드리고
최 원장님께서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제로 보충 발언해 주시죠.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한 달 반, 5월 중순까지 협상 문안에 대해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옹 교수님 말씀대로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우리말과 영문판으로 두 파트가 완전히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북미 간의 관계가 적성국가로 돼 있고 테러 지원국 자체가 아직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이 조건 없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애초부터 개성공단 문제를 꺼냈을 때 민노당 심상정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송영길 의원이 되지도 않을 거를 그냥 면피용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명분용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게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 또 일관되게 저희 정부 협상팀이 한반도 평화의 기한 FTA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막연한 빌트인 방식으로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한반도 여객가공위원회 형태로 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고 금방 권재웅 특파원의 보도를 들어봐도 다티아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개성공단이란 이름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공화당이나 미국 공화당 정부의 네오콘들이나 매파들이 왜 북미 관계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개성공단 문제, 경제통상현안도 아닌 문제를 왜 FTA 협상에 넣느냐라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중립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절대 평화할 문제가 아니고 FTA 안에 한반도 여객가공위원회 형태로 개성을 넘어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평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일 원장님께서 보충 발언해 주시고요. 네. 반론 드리겠습니다. 예.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을 한국이 싱가포르나 아니면은 애프타나 아세안하고 협상할 때 다 여객가공 방식을 써서 했지 개성이라고 특정 지역을 아마 지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아마 우리 김종국 대표께서 아마 분명히 확인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미국 의회가 특히 이제 개성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미국 의회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비준할 때 개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는 현재 상태에서 이게